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이경혜입니다. 8월 31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한 사업들이 창업기업들의 매출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22년부터 판로 확보가 어려운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조달청 혁신 신제품 지정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혁신 시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공공기관이 직접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고 조달청 혁신 장터에도 등록돼 공공시장 판로 개척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조달청 예산으로 수요기관의 혁신 제품을 제공해 우수 실증 사례를 형성하고 후속 구매를 지원하는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22년부터 지원 사업을 한 결과 관내 창업기업 6개사는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됐고 4개사는 시범구매 사업자로 선정돼 약 14억 원의 매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실시간 수질 계측 시스템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워터아이즈가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에 조달청 혁신 제품 시범구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군산시 수도사업소, 전북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 인천환경공단,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에 워터아이즈가 개발한 고농도 유입하수의 빅데이터 분석 기반 통합관리 솔루션이 오는 10월부터 설치될 예정입니다. 시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도 관내 혁신기업 5개사를 선정하고 창업기업의 자립성장을 위해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김현기 경제산업국장은 창업기업 지원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확인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창업하기 좋은 세종시를 위해 창업 벤처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9월 1일부터 일본 국도를 통해 도심 서부권과 조치원 오송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1003번을 운행합니다. 1003번 버스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노선의 소외지역인 고운, 다정, 세롬동과 오송역을 최단 시간으로 연결하는 첫 번째 노선입니다. 운행 구간은 오송역을 시작으로 조치원역, 고운동, 다정동, 세롬동, 반석역까지입니다. 해당 노선은 세종교통이 운행하며 총 14대가 배차될 예정으로 배차 간격은 평균 15분, 하루에 편도 기준 63회 운행됩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며 운행거리는 31.4km, 소요 시간은 약 80분 정도로 전망됩니다. 세종시가 30일부터 9월 말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진행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매년 10월 초에 정기부과하며 올해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부과 대상은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 160제곱미터 이상을 분할 소유한 경우입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 학교 등 법령에 따른 면제 대상 시설물은 제외됩니다. 부과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며 해당 기간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해당 기간만큼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2024년 7월 31일자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이 변동됐을 시 일할 계산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유한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일할 계산합니다.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의견은 부담금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29일 시청 1층 로비에서 세종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주최로 2024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전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과 시청 직원들에게 다양한 장애인 생산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품의 종류와 품질의 우수성을 알려 실제 구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관내 8개의 직업재활시설과 선물 꾸러미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전국 17개 직업재활시설 등 25곳은 60여 개의 생산품을 소개하고 전시했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 홍삼액, 견과류, 오곡 강정, 물티슈, 김 선물 꾸러미 등의 제품도 선보였습니다. 박효한 세종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대표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추석 선물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선물 꾸러미로 한다면 장애인들에게 힘이 되고 명절의 의미도 더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8월 8일에 시행한 2024년도 제2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8월 30일 세종교육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311명의 지원자 중 283명이 응시했으며 총 254명이 합격했습니다. 평균 합격률은 89.75%이며 이전 회차 대비 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시험별로 초졸 22세, 중졸 63세, 고졸 63세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 중졸 11세, 고졸 13세입니다. 개인별 검정고시 성적은 8월 30일 10시부터 9월 13일 17시까지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합격 증서는 세종시 교육청 교원 인사과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합격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는 세종시 교육청 민원실 또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2024년도 지방공무원 9급 신규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을 8월 30일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 세소식 고시 공고에 발표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6월 22일에 필기시험과 8월 16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 총 58명을 선발했으며 직렬별 합격 인원은 교육행정 일반 44명, 교육행정 장애 5명, 교육행정 저소득 2명, 전산 3명, 사서 2명, 공업 일반기계 1명, 식품위생 1명입니다. 최종 합격자의 성별 현황은 여성 40명, 남성 18명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남성 합격자 비율보다 높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9월 5일 임용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오는 9월 23일부터 세종시 교육청 교육원에서 신규 임용 예정자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세종시 교육청은 미발령자 중 희망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10월 중순 이후부터 교육청과 각급 학교 등에서 실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 수습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행복청과 농촌진흥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지난 29일 행복도시 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변경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지난 2021년 9월 체결했던 기존의 도시농업공원 조성 업무 협약에 치유농업 관련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협약을 통해 행복청은 지원시설 건립을 포함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며 LH는 지원시설과 공원을 건립 조성합니다. 또한 세종시는 다양한 치유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시설 운영을, 농촌진흥청은 공원 설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 협약을 기반으로 2028년 말 행복도시 다솜동에 22,000제곱미터 규모로 학생, 노인, 치매 환자 등 다양한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도입한 세대 통합형 치유농업 특화공원이 들어섭니다. 해당 공원 부지는 지난 2023년 11월 5-2 생활권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된 곳으로 공사 일정을 고려했을 때 2028년 말 이후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세종FM 정보센터 989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